자, 도심에서 주행을 하다가 약간 교외 도로 나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뭐 투어링을 생각하고 나간 건 아니었는데 잠깐 뻥 뚫린 국도를 조금 달리게 됐는데, 그랬을 때 느끼는 점은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다는 것이 더 몸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일수록 오히려 더 안정감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본격적인 엔진의 힘은 약 4000rpm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전에서도 물론 이 가속감 자체는 충분하지만 4000rpm이 넘어가면 약간 한 번 더 파워밴드가 터지는 것처럼 쭉 고속까지 밀어주는 그런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속 한 80km 정도까지 가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80부터 한 140 정도까지, 그 정도는 약간의 진동이 좀 수반이 됩니다. 아무래도 스쿠터다 보니까 RPM을 높게 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진동이 강해지는 그런 느낌은 뭐 완전히 지울 수는 없고요, 스쿠터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진동을 가지고 있음에도 쭉 스로틀을 감고 있으면 80에서 140까지도 한 방에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기존보다 더 강력해진 그런 엔진이나 이런 출력 같은 업그레이드된 부분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속에서 약간 머뭇거리다가 후반에 이제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전에는 있었다면, 이 신 모델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조금 올라가면서 저속부터 이 고속까지 시속 140km 정도까지 나가는 그 출력 곡선 자체가 한 방에 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출력 곡선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더 이제 예측하기가 쉬운 그런 가속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빅스쿠터를 타고 이제 옛날에도 투어링을 가거나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배기량이 높고 출력도 높고 한 이런 GT 성향의 스쿠터들의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뉴얼 바이크처럼 기어가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임의로 기어를 높여서 조작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높이려면 시속 100km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PM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4000rpm, 5000rpm, 6000rpm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로 계속 스로틀을 감은 상태로, 뭐 물론 크루즈 컨트롤도 있지만 그 상태로 가다 보면 진동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뭐 숙적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TX도 그 점에서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한 120km에서 140km 그 정도에서 속도를 만약에 유지하고 싶다, 물론 성능은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능이긴 하지만 라이더가 체감하는 그런 진동이나 이런 느낌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는 투어링 바이크나 이런 대형 6단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들이 오버드라이브로 느긋하게 120, 140으로 달리는 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다 라는 거를 또 한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스쿠터의 미션에 관련된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뭐 TMAX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능이 충분히 받쳐줘도 그 고속으로 항속 주행한다는 거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크루저 컨트롤 기능을 켜고 정속 주행을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항속 주행할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80km에서 90km 정도를 크루즈 컨트롤에 세팅을 해놓고 손 놓고 가도 굉장히 안락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동이 좀 세진다고 하는 기점이 제가 느끼기로는 8, 9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속도를 넘어가면 진동이 좀 세게 느껴지고, 한 80km 정도로만 달려도 정말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은,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안락한 GT 성향의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산길에 들어가서 와인딩 코스를 달리기 시작하니까 TMAX의 어떤 존재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TMAX는 직진 가속성만 좋은 게 아니고 일단 스포츠 바이크에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뼈대 구조와 엔진 매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불구불한 와인딩 코스, 저희가 일전에 트랙에서 테스트했던 것처럼 핸들링 성능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한 그런 스포츠 스쿠터이기 때문에 와인딩 코스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빅바이크들보다도 빠르게 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와인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셰시 설계에 굉장히 기인한 바가 많은데요. 특히 엔진 자체는 뭐 병렬 2통 엔진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느 구간에서 뭐 펀치감이 세진다든가 토크가 확 세진다든가 뭐 이런 즐거움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좌우로 핸들링을 하면서 선회를 할 때 그때 이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부피감이 상당히 있는 바이크고 무게도 사실 적진 않죠. 스포츠 바이크라고 봤을 때 220kg이라는 무게는 적지 않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게중심이 굉장히 밑에 깔리기 때문에 좌우로 선회하는 그 시작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합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확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뱅킹각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코너가 앞에 보였을 때 가볍게 그냥 가벼운 힘으로 손에 들어가도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몸에 이제 배기 시작하면 투어링 중에는 어떤 코너가 얼마만큼의 구비로 이렇게 나올지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반응하기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적인 스포츠 바이크에 가깝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GT 성향 그리고 이제 투어링, 스포츠 투어링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브레이크 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포츠 성능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트랙에서 탔던 것처럼 앞브레이크를 써가면서 무게 중심 이동을 확실히 해주고 그다음에 접지력을 높이면서 이렇게 코너링을 어떻게 보면 스쿠터인데도 겉모습은 스쿠터인데도 스포츠 바이크의 그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는 작정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급의 어떤 전반적인 설계가 받쳐주기 때문에 확실히 스쿠터 중에서는 이 정도의 스포츠 바이크다운 성능을 내는 게 잘 없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거는 TMX가 이전 세대도 그렇고 TMX만 가지고 있는 그런 DNA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스쿠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형 스쿠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만족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TMX 중에서도 테크맥스, 그러니까 편의 사양이 가장 높게 충족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빅스쿠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급진 편의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윈드스크린이 있는데요.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 버튼 하나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135mm의 높이로 높낮이로 조절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달리면서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버튼도 굉장히 크고요. 글러브를 꼈을 때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은 좋은 점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르고 내려가는 시간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도 뭐 크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느리다거나 너무 빠르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약간 속도감이 있게 달리는 기종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중간 정도에 맞추고 달리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맨 밑에 아니면 맨 위에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최고 높이로 빨리 옮겼으면 좋겠는데 약간 운전을 하면서도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버튼을 계속 원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저는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추운 날씨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 있죠. 열선 그립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열선 시트가 있는데, 시트 같은 경우는 이 동승자석이 아니고 쪽 라이더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열선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쪽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뭐 끄고 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간편하게 주행 중에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요. 버튼은 통합식이라서 또 계기판을 보면서 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약간 정차했을 때 조절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느꼈고, 확실히 이런 점은 이제 투어링 스쿠터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에서 다 작동되는 건 아니고요. 시속 50km 이상 달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이게 설정을 하고 달릴 수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 가시거나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버드라이브 기어를 따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로틀을 당기고 있는 이렇게 피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으면 더 편안하게 장거리를 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여행이나 이런 투어링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료 탱크 용량이잖아요. 연료 탱크가 커야지 뭐 크면 클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GT 성향의 스쿠터, 그러니까 투어링을 지향하는 그런 세그먼트의 스쿠터나 아니면은 빅바이크들, 일반적인 매뉴얼 모터사이클들을 봤을 때 대부분 연료 탱크가 굉장히 크죠. 클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어드벤처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30m 정도까지 큰 크기의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 스쿠터 같은 경우는 스쿠터지만 15L의 연료 탱크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출력이 높은 스쿠터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 출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정확하게 실측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시내에서 막 풀스로틀 하고 풀브레이킹 하고 이것만 안 하면은 한 연비가 평균 20km, 리터당 20km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좀 뻥뚫린 국도나 이런 데서 정말 투어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속주행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뭐 타는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얼핏 봤을 때 한 20km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도심에서 타봤을 때, 그리고 교외에서 타봤을 때, 그다음에 투어링 상황에서 또 와인딩 코스까지 달려본 소감들을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이 TMX라는 스쿠터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전문적인 스포츠 바이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스쿠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대형 스쿠터, 빅 스쿠터 가지고 있는 편의성을 10분 활용해서 느긋하고 평범하게 이렇게 보통 속도로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지금 좀 달리고 싶다.
가속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스로틀만 확 가보면 순간적으로 약간 스포츠카로 바뀌는 듯한 숨겨진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스쿠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엔진만 그냥 강력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설계가 다 받쳐줘야지만 그 성능을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기획된 스쿠터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번에 서킷에서 시승을 했을 때도 느꼈던 감정이랑 비슷한데요. 이전 세대 TMX들을 제가 차례로 다 시승을 해봤을 때 지금 최신 버전의 이 TMX 560을 탔을 때는 느끼는 거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더 라이더가 차체 전반에 다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스쿠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치의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쿠터가 가질 수 있는 이 직관성에 가장 가깝게 다가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TMX 560인데 스쿠터고 또 미션이 CVT라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직관성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전문 스포츠 바이크들의 못지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처음에 이 TMX가 배기량이 커질 것이다 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을 때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그러면 TMX가 가지고 있던 것이 경쾌한 핸들링이나 이런 스포츠성이 잠겼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둔화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반사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타보니까 이전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유로5라든지 이런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력을 좀 보존하고자 배기량을 조금 늘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엔진 사이즈도 조금 커졌을 테고요. 전반적으로 변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차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기동성 그런 이 TMX만 가지고 있던 장점들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전자제어 그런 어떤 라이더빌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더가 의도한 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 세대 모델들보다도 더 나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수는 더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높아졌으니까 조금 더 둔해지거나 무거워지거나 다루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TMX라는 기종은 유럽 시장을 목표로 발매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이를테면 뭐 이런 대형 스쿠터를 타고 장거리로 통근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통근을 하거나 그리고 또 평일에는 그렇게 타다가도 주말이 되면 약간 레저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대형 스쿠터, 뭐 GT 성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레저용 스쿠터로 개발이 됐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온 이유가 그 목적에 딱 부합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를 계속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나름의 이 환경 조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스쿠터가 일반적인 매뉴얼 바이크보다는 접근하기 쉽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고요. 거기다가 스쿠터임에도 불구하고 빅바이크 못지않은 충분한 성능을 충분히 내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약간 좀 부피감이 있고 크기가 큰 이런 모델이라는 그런 장점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배기량도 충분하고 연비도 나쁘지 않고요. 수납 공간도 충분해서 어디 가도 짐을 적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뒤에 여차하면 누굴 태우고 달리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전자동 인스크린에 뭐 히팅 시트, 히팅 그립 뭐 이런 편의 장비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스쿠터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원래 기획 의도랑은 약간 비껴갈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선택받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면서 인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560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금 뭐 예약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TMX의 인기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TMX 시리즈를 차례로 나올 때마다 다 시승해보고 또 뭐 소유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 중에 이번 신형 TMX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바랬던 점이 있었다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이런 계기판의 어떤 최신 트렌드를 약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런 편의사항의 부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정말 경쟁 상대가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스쿠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최신 빅바이크들이 채용하고 있는 그런 전자장비들이 있죠. 코너링 라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코너링 ABS 그리고 뭐 경사로 밀림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수납 공간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뭐 BMW 스쿠터들이 채용하고 있는 플렉스 케이스와 비슷한 그런 뭐 기법들을 통한 편의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TMX는 애초에 기획 자체가 스포츠성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 장비는 약간 빠져도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조금 더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편하고 더 화려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 거를 선호한단 말이죠. 물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기종 자체가 테크맥스라는 기종은 특히 더 그렇죠. 편의상을 끝까지 끌어올렸다. 나는 이제 그런 카피를 쓸 수 있으려면 이거보다 더한 장비들이 더 포함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물론 가격은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TMAX 560 테크맥스를 일반적인 라이더분들이 많이 타실 만한 그런 환경과 도로에서 직접 제가 타보고 한 3일 정도 탔는데요. 타보고 이렇게 말씀을 소상하게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는 이제 서킷이나 이런 시승기도 충분히 뭐 볼거리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 라이더분들이 직접 어떤 느낌일까라고 추측하는 데는 같은 환경에서 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환경에서 타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도 한 명의 모터사이클 라이더로서 같은 입장에서 이 TMAX 뉴 모델을 타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최대한 자세히 전달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이드TV의 임성진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